주식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아마존과 애플을 팔고 이 종목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실은 2025년 12월 말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직을 맡고 그 이후에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면서 마지막 투자가 구글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뉴욕타임즈입니다.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4분기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에서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변경된 건데요. 2025년 4분기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관여했었던 마지막 투자인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가장 아끼던 애플을 조금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대거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 보유 현황을 담은 13F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기준 아마존은 1000만 주 중에서 무려 77%를 매각해서 230만 주밖에 남지 않았고요. 애플은 기존 보유량의 4%를 매각해서 2억 2,800만 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점이 기존의 주식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도 되는데 새롭게 이제 매입한 뉴욕타임즈인데요. 우리가 뉴욕타임즈는 신문사입니다. 언론사죠. 이 언론사가 과연 빅테크 기업을 팔고 살만한 곳인가?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507만 주를 새로 사들였는데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죠. 보통은 이제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조 5천억 이상 되는 매수만 워렌 버핏이 관여하긴 하는데요. 실은 이게 워렌 버핏이 관여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부터 11살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업을 하면서 굉장히 신문사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신문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후임자 그렉 아벨이 선택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뉴욕타임즈는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3.1%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도 2025년에 28억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0% 넘게 증가를 했죠. 게다가 EPS도 주당 순이익이죠.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퍼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주가 올라간 게 영업이익이 충분히 받쳐준 상승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66%에서 46%로 낮아졌고요. 우리가 신문사, 요즘 누가 신문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유료 구독자 수, 디지털로 좀 전환돼서 많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엔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됐는데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제 매수 평단가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공시한 뉴욕타임즈의 가치 그리고 주식 수량을 나누게 되면은 평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평단가는 69불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워렌 버핏의 매수에 힘입어서 뉴욕타임즈가 77불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략 워렌 버핏이 매수한 가격보다 10%는 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많이 올랐다,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은 평균 보유 기간이 30년에 가깝습니다. 일부 주식을 제외하고는 평균 매수를 하면은 30년 동안 주식을 들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5천억을 넣고 10% 올라서 500억을 벌었으니까 워렌 버핏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뉴욕타임즈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고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240불에 6조 원가량 매수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보고서가 올라왔을 당시 구글의 주가가 270불이었는데요. 그때도 10% 정도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글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314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70불이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모아갔으면 10%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곳에서 기업을 찾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적립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워렌 버핏의 그런 사례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래 워렌 버핏이 거기 들어갔다고 우리도 들어가서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막 1억씩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 워렌 버핏이 샀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야 워렌 버핏이 구글을 샀대
워렌 버핏이 뉴욕타임즈를 샀대 이러면서 몰리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순간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나눠서 사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더 매수해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오늘 내용은 워렌 버핏이 애플과 아마존을 팔고 뉴욕타임즈를 매수했다.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가 매출, 영업이익, EPS, 퍼, 그리고 유료 구독자 수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몇 년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